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11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누적으로 2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약 16억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데 주중에 이미 현미경 분석을 한 차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이번 대박 회차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최대한 빠르게 취합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력 분석을 잘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살롱 코멘트를 제가 장황하게 텍스트를 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11회차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써 살롱 코멘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2무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화요일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무 조합 33.2배 그리고 2무 조합 9.6배가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이번 승무패 10회차를 앞두고 총알을 두둑하게 장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3무, 2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달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적중 내역들이 나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3무, 2무를 통해 프로토에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프로토 조합, 무자비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83.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전용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월 달에도 83.9배를 비롯해서 40.3배, 90배, 71.8배 등 굉장히 많은 적중 내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와 야구 시즌에 농구 승호패 그리고 야구 승리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 승호패, 야구 승리패, 그리고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그라나다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메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2승 6무 5패로 원정에서의 0승 2무 10패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 4경기에서 1무 3패 승리가 없었던 그라나다이지만 홈에서만큼은 발렌시아 상대로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상대로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그라나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군바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공격수 우준희 선수가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사라고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되면서 측면 공격 쪽에 공백이 생겼던 그라나다이지만 그래도 맨유 출신의 측면 자원인 파쿤도 펠리스트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이 펠리스트리 선수가 최근에 라리가 3경기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 그라나다로 이적을 하자마자 좋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라고사 선수의 공백을 펠리스트리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같은 경우에는 7승 3무 2패로 홈발을 굉장히 세게 맞는 발렌시아인데 원정에서는 3승 3무 7패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점이 홈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정만 가면은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원정에서의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12경기에서 7경기가 무실점 경기였지만 올 시즌 라리가 원정 13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였을 정도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실점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원정 수비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원정 기복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발렌시아는 최근에 디에고 로페즈라는 공격수가 광대뼈 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공격 화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골 5도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빠졌던 2경기에서 발렌시아가 1무 1패에 그쳤고 이 2경기 모두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디에고 로페즈 선수의 공백이 공격 쪽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이번 그라나다 원정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에고 로페즈가 복귀가 된다면 그래도 발렌시아 역시 그라나다 원정에서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원정 기복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발렌시아는 최근에 디에고 로페즈라는 공격수가 광대뼈 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공격 화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골 5도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빠졌던 2경기에서 발렌시아가 1무 1패에 그쳤고 이 2경기 모두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디에고 로페즈 선수의 공백이 공격 쪽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이번 그라나다 원정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에고 로페즈가 복귀가 된다면 그래도 발렌시아 역시 그라나다 원정에서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그라나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굉장히 깡패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9승 1무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홈발을 받는 팀이 바로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3무 7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 빌라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 선수가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최근에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가 결정했었던 프리미어리그 5경기 성적이 2승 2무 1패로 확실히 중원에서 카마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에 노팅엄 원정을 떠나서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서력이 필요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공격수 허드슨 오도이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 3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었던 노팅엄이지만 직전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을 상대했을 때는 수비 뒷공간이 열릴 경우에는 노팅엄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실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통계적으로는 0실점으로 역습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빌라가 홈발을 받으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노팅엄이 아스톤 빌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었고 이 공식적인 역습 득점은 없었지만 이렇게 아스톤 빌라의 수비 뒷공간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노팅엄의 역습 공격이 상당히 위력적으로 들어갔던 1차전 맞대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팅엄의 역습 한 방이 빌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전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톤 빌라가 점유율을 무려 74%나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아스톤 빌라의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허무하게 실책을 범하면서 두 번째 실점을 당했던 것이 빌라의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빌라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다는 점 그리고 노팅엄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부문에서 아스톤 빌라가 공식적으로 역습 실점이 0골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홈발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에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버튼만 만나면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 있는데 지난 11월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에버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무려 1대5 대패를 당했던 기억이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버튼이 이번에도 천정면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던 스트라이커 주앙 페드로라는 공격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측면 수비로 나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하인셀 우드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부상 공백이 어느 정도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온 아딩그라라는 측면 공격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데 이 아딩그라 선수가 직전 셰필드전에서도 2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미토마 선수와 더불어서 아딩그라 선수가 전개하는 브라이튼 특유의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4무 4패로 승리가 없으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에버튼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두쿠레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쿠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6골을 넣어주면서 에버튼에서 가장 많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선수이고 지난 시즌 브라이튼 원정 5대1 대승을 거뒀을 때 이 두쿠레 선수가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킬러 면모가 있는 두쿠레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것은 에버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 감독이 에버튼에 부임한 이후에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 상대로 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이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의 천정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1등인 팀인데 제가 제공권 2등 루턴타운까지 같이 표시를 해둔 이유는 이 최근에 브라이튼이 루턴타운을 상대로 0대4로 대패를 당했던 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제공권이 뛰어났던 루턴타운을 상대로 브라이튼이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0대4로 대패를 당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0골인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보다도 적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브라이튼이 0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루턴타운보다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뛰어난 에버튼을 상대로도 브라이튼이 높이에서 고전을 하면서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천정 면모가 있었다는 점과 에버튼 특유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번리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번리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감독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호지슨 감독이 팀을 떠나고 과거에 볼프스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를 이끌었던 글라스너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경기 감독 교체 버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번리와의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이 원정을 떠나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번리 상대로 3경기 1승 2무 패배가 없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 글라스너 감독 부임 효과까지 얻는다면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 부상 이탈이 많은데 주전 중앙 수비수인 게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 중이고 주전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까지 부상으로 결장, 주전 2선 자원인 에제 선수까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5 대패를 당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8경기에서 2무 6패로 승리가 없었던 번리이고 이 프리미어리그 25경기 기준으로 실점이 무려 55실점을 당하면서 최다 실점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번리가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베이어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번리의 수비가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주전 공격수 라일 포스터 선수와 콜레쇼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이 번리 역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번리는 최전방 공격 쪽에서 첼시와 우니온 베를린을 거친 포파나라는 공격수를 최근에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 입장으로서는 이 포파나 선수의 골 결정력을 기대해 봄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역습 수비가 가장 취약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라는 팀은 역습 득점이 1골로 적은 팀이고 번리가 역습 공격, 빠른 다이렉트 공격보다는 빌드업 공격을 선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번리의 콤파니 감독이 과거 맨시티에서 선수 시절을 보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철학을 이어받아서 패스 축구, 빌드업 축구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이렉트 역습 축구를 구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세 번째로 느린 것이 바로 번리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어택 역습 수비를 번리가 빠른 역습으로 잘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 교체 효과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 통계인데 스코어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도 이 점유율 자체는 번리가 68%를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역시 17개 대 4개로 번리가 훨씬 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전자원 에제와 올리세 그리고 게이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는 가운데 번리가 특유의 점유 축구가 위력을 발휘를 해준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감독이 교체가 된 크리스탈 팰리스의 감독 교체 효과를 믿어보면서 크리스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맨유 대 풀럼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컵대회 포함해서 모든 대회 7경기 6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호일룬 선수가 최근에 6경기 연속골 7골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호일룬 선수가 연속 득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풀럼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10경기 기준으로 8승 2무 무패, 최근에 풀럼 상대로 18경기에서는 15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이 풀럼의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맨유가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에서는 7승 1무 5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3무 7패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홈 어드밴티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풀럼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 가서는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히메네즈라는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공백을 로드리고 무니즈라는 공격수가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는데 이 무니즈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4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풀럼 입장으로서는 무니즈 선수의 골 결정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풀럼이 결장자가 아쉬운 것이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팔리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리냐라는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대표팀 미드필더인데 신장이 무려 190cm로 제공권이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3골 중 2골을 이 팔리냐 선수가 세트피스로 넣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능력까지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이고 무엇보다 중원에서 태클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태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풀럼의 팔리냐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팔리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 수비적인 측면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풀럼이 상당히 큰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 같은 경우에는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로 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1골로 그렇게 역습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맨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수비를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럼의 원정 기복과 핵심 수비형 미들필더 팔리냐 선수의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맨유가 최근에 풀럼 상대로 18경기 15승 3무 무패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과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 맨유의 공격수 호일룬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맨유가 천정 면모를 이어가면서 맨유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맨유가 잘 나갈 때는 항상 뜬금포로 뒤통수를
선수를 치기 때문에 배당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 본다면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헤타페만 만나면 무승부로 덜미가 많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헤타페전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0대0 무승부가 나왔었을 정도로 헤타페만 만나면 경기가 말렸던 바르셀로나이고 올 시즌 첫 맞대결 역시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복이 있는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나폴리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4경기 연속골 5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이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라고 보이는 것은 바로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7승 3무 2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7무 5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번에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리까지 가져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원정에서 7번의 무승부를 캐면서 원정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헤타페의 경기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인데 이 마요랄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5골이나 넣어주면서 최근 10경기 6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맨유 출신의 측면 공격수인 그린우드 선수 역시 라리가에서 5골 5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마요랄 선수와 함께 공격 원투펀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입장으로서는 헤타페의 마요랄과 그린우드를 막아내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때 당시에는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후반 20분경에서야 교체 투입이 됐고 그린우드 선수는 아예 결장이 됐었던 헤타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린우드와 마요랄이 동시에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본머스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만 만나면 작아지는 팀인데 지난 11월 맨시티 원정에서도 1대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이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는 14경기 전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6경기 기준으로도 3무 3패로 승리가 없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하락세인 본머스가 맨시티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체급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머스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주포 공격수 솔랑키 선수가 최근에 10경기에서 8골 3도움으로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머스는 솔랑키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브렌트포드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주포 공격수 홀란 선수가 브렌트포드전에서 3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브렌트포드전에서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 안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을 펼쳤을 때 당시에 맨시티가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홀란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전반전만 소화를 하고 교체 아웃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6대1로 대승을 거뒀던 상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맨시티를 상대로 14경기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는 본머스가 이번 경기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6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